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타겟도 하나 나와 있는데, 타겟은 이제 빌드를 할 때, 우리가 빌드를 할 때 제공되는 옵션들, 그죠? 옵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스 코드로 앱을 작성한 다음에, 소스 코드로 오브젝티브 C로 작성한 다음에 그 소스 코드를 여러 가지 형태로 빌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OS용으로 빌드할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아이폰용으로 빌드할 수도 있고, 아이패드용으로 빌드할 수도 있고, 아이팟 터치용으로 빌드할 수도 있고, 기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빌드할 수 있죠. 그렇게 다양하게 빌드할 때 어느 하나의 빌드에 관련된 일련의 옵션이라든가 값들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장된 곳이 바로 이 타겟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타겟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빌드 세팅이 있고, 빌드 페이지가 있고, 빌드 룰즈가 있는데, 이건 역시도 별도의 시간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고, 초급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툴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전에 봤던 것과 같이 스킴,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지금 이 앱을 동작할 것인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 다음에 옆에 있는 이 아이콘, 이 녀석이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인데,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나중에 디버그할 때 디버그할 구간 영역을 땅땅땅땅 끊어서 우리가 디버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스 코드가 길 경우, 굉장히 긴 여러 페이지에 걸쳐 있을 경우 이런 브레이크 포인트를 쓰지 않으면은 디버그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자, 왼쪽 상단에 있는 메뉴가 이것이 이제 빌드 앤 런,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바꿔서 한번 실제로 동작시켜 볼 때 이 녀석을 누르고, 그리고 다 동작해보고 난 뒤에는 중단할 때는 이 녀석을 중단 버튼이죠. 그죠?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아이콘, 이것이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입니다. 내비게이터 창들인데, 이것은 심볼 내비게이터가 있고, 그리고 설치 내비게이터, 그리고 이슈 내비게이터, 그리고 디버그 내비게이터, 브레이크 포인트 내비게이터, 그리고 로그 내비게이터, 이렇게 둘, 넷, 여섯, 일곱 개의 내비게이터가 있습니다. 각각 이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죠.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의 경우에는 우리의 소스 코드를 구성하는 각각의 파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렇게 첫 번째 클래스라고 하는 디렉토리, 두 번째가 other sources, resources, frameworks, product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위에 있는 클래스는 우리가 작성한, 그렇죠? 우리가 작성하는 사용자, 개발자들이 다루는 클래스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다음에 other sources,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우리가 뷰 컨트롤러를 만들었으니까 뷰 컨트롤러 클래스와, 그리고 모든 앱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델리게이트 클래스, 이 두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값을 조정할 수가 있죠. 코드 내용을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동작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래스를 클릭했을 때 보면은 이렇게 H 파일과 M 파일이 세트죠. 그러니까 하나의 오브젝티브 C는 임플멘테이션 파일과 인터페이스 파일이 세트가 되어서 하나의 단어, 하나의 명사를 구성을 합니다. 그죠? 보통 H 파일을 우리는 인터페이스 파일이라고 부르는데, 인터페이스 파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해당 오브젝트, 그러니까 해당 명사죠. 명사가 어떠한 부품으로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H 파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동작, 구체적인 동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임플멘테이션 파일이죠. 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말이 있다 그러면은 말, 다리 넷, 그리고 말귀, 말갈퀴, 말꼬리, 말 눈 두 개, 그리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말을 구성하는 하부 요소들을 이렇게 나열해두고, 그것이 H 파일이죠. 그리고 말이 할 수 있는 동작, 풀을 떴다, 그리고 달린다, 이와 같은 동작도 기술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것이 H 파일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달린다는 동작이라거나 풀을 뜯는다는 동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임플멘테이션 파일입니다. 달린다의 경우 앞다리를 든다, 뒷다리를 든다, 앞다리를 내디듬에서 뒷다리를
땅을 박찬다, 뭐 꼬리를 땅과 지면과 수평이 되게끔 뻗친다, 이와 같이 동작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임플멘테이션 파일이죠. 자, 이렇게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은 이 코드 내용만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단에 보면 몇 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부분, 자, 이 녀석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파일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열어놓은 파일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가 열어봤던 파일들, 그리고 열어놓은 보았으면서도 아직 저장하지 않은 파일들, 그리고 카운터 파트라고 하는 거 있죠. 카운터 파트라고 하는 것은 자, H 파일은 그 H 파일에 대응하는 M 파일, 그죠? M 파일은 자, 그 M 파일에 대응하는 H 파일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카운터 파트이고, 슈퍼 클래스는 이 클래스, 지금 우리가 작성한 클래스의 슈퍼 클래스가 어떤 것인지, 서브 클래스 밑에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클래스 속에서 다른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서브 클래스도 이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시블링이라고 하는 것은 자매 클래스입니다. 자매 클래스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한번 우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는 이 클래스가 준수하고 있는 카테고리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nclude는 이 파일, 지금 열어둔 파일이 포함하고 있는 다른 파일의 목록이 이렇게 나타나게. 지금 이 파일 속에는 test3 app delegator 파일과 test3 view controller.h 파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고, 따라서 바로 그 파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ncluded by는 이 파일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파일, 그러니까 나를 포함하고 있는 남이 누구냐는 것이 바로 included by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파일과 관련된 것들을 나열하는 것이 바로 이 아이콘이고,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버튼 자체는 뭐 아시다시피 go back이나 go forward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열어봤던 파일에서 이전에 열어봤던 파일로 돌아가려 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에 이거랑 같은 거죠. 웹 브라우저에 보시면은 이렇게 돌아가기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기가 있죠. 이 버튼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 바로 좀 전에 봤던 이 버튼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디렉토리 구조입니다. 디렉토리 구조가 이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폴더들을 각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이어지게끔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첫 번째 테스트3라고 하는 곳, 그죠? 이곳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렇게 클래스, other sources, resources, frameworks, products가 있다. 그죠? 이렇게 4개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또 클래스를 보시면 클래스 속에 이러한 파일들이 있다. 그죠? other source 속에서 이러한 것이 있고, resource 속에 이러한 것이 있고, framework가 이러한 것이 있고, product가 이러한 것이 있다. 그죠? 자, produc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빌드를 끝낸 소스 코드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번에 나와 있고, 그 밑에 하위 폴더가 바로 클래시즈 폴더죠. 그러니까 이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폴더가 클래시즈 폴더. 물론 시블링 폴더들이 같이 나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파일 그 자체입니다. 이 파일 자체 내어서 클릭하게 되면은 이 파일뿐만 아니라 이 파일과 시블링, 그러니까 자매지간이죠. 자매지간에 있는 다른 파일들이 나열되고, 그리고 이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메소드들이라든가 혹은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표시되어서 나타납니다. 자기가 집으면 원하는 곳으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죠. 바로 이 부분을 이동을 했죠. 지금은 이제 파일이 짧으니까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만, 파일이 길이가 긴 경우에는 이것이 상당히 요긴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바로바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 폴더를 보면 이제 other sources가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제 PCX 파일, 이 부분은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우리가 설명을 드릴 거고, 메인 동사, 그러니까 이 앱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포함된 것이 바로 other sources입니다. 리소스에 주로 우리가 포함시켜 놓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plist라고 하는 내용인데, plist는 우리가 작성하는 앱의 설정입니다. 우리 앱이 어떤 환경에서 동작을 할 수가 있고 어떤 기기에서 동작을 하고, 이러한 잡다한 설정 값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plist입니다. 물론 plist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봅니다. 다음에 input plist strings라고 하는 파일도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XIB 파일입니다. XIB 파일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오브젝트를 담고 있는 파일들이죠. 이것들 역시도 위에 있는 클래스들과 동일합니다. 위에 있는 클래스들과 동일하지만은 우리가 텍스트 기반으로서 텍스트 키보드로서 그러니까 쉽게 글자를 적어 나가듯이 클래스를 만든 것이 아니고 인터페이스 빌드라고 하는 녀석을 통해서 만든 오브젝트들이 담겨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파일들이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레임워크는 우리 지금 작성한 앱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단어장들입니다. 지금 UIKit이라는 단어장과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어장과 그리고 코어 그래픽스라고 하는 단어장, 이 세 가지 단어장을 불러서 쓰고 있죠. 이 단어장을 열어보게 되면은 헤더 파일, 다 헤더 파일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헤더 파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말은 이 헤더 파일 각각의 명사들과 동사들이 정의가 되어 있죠.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파일들 각각에 정의되어 있는 동사들과 명사들을 불러서 우리가 글짓기 하는데 사용될 단어로서 단어 자원으로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헤더 파일만 불러오는 이유는 임플멘테이션 파일까지 불러오려고 그러면 앱이 너무 커지니까 무거워지니까 아이폰의 메모리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헤더 파일만 불러오고 나중에 우리가 빌드할 때는 헤더 파일에서 사용한 단어만 가져와서 제품을 우리가 만든 앱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일단 다 불러다 넣었죠. 근데 나중에 실제 빌드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것이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단어장이고 다음에 프로덕트는 우리가 작성한 완성된 앱이 들어가고 완성되고 나면 이 사각형이 지금은 이렇게 회색인데 이것이 나중에 빨간색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내용 중에 일부가 뭐냐니까 이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은 창들이 있습니다. 이제 에디터 창들인데 스탠다드가 있고 그리고 이건 뭐죠 이름이 유틸리티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히스토리 버전을 볼 수 있는 앱들입니다. 한번 클릭해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창을 두 개로 나눠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창을 열어놓고 프로그래밍 코딩을 해 나갈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도움말 기능 그렇죠. 도움말 기능 같은 것을 불러올 때도 이 창을 열어놓고 바로 도움말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또 재밌는 기능이 엑스코드 4에 이제 추가된 건데 이건 버전 컨트롤입니다. 버전 컨트롤은 뭐냐니까 지금 파일을 수정하기 전의 모습을 그대로 그게 위키 방식이죠. 위키 보면은 어떤 문서가 있을 경우 그 문서의 수정된 기록들이 쭉쭉쭉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러한 수정된 기록을 따라가면서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추적해 나갈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버전 탭입니다. 이 탭을 이용하는 것도 나중에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것이 옆에 있는 것이 인스펙트 창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인스펙트 페인이 나타나서 우리가 선택한 단어들에 대한 설명들이 쭉 표시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UI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 부분은 오브젝트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이 창이 요긴하게 쓰이는 경우가 언제냐니까 인터페이스 빌드죠. 인터페이스 빌드에서 뷰 오브젝트들을 불러와서 이용할 때 하단에 있는 이쪽에서 여기서 보니까 크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것이 파일 라이브러리고 다음에 있는 것들이 코드 스니펫이고 다음에 오브젝트고 다음에 이렇게 미디어하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오브젝트 라이브러리를 많이 써서 우리가 인터페이스 빌드를 해서 어떤 디자인을 할 때 사용자 화면을 디자인을 할 때 여기서 오브젝트를 가져다가 그냥 그대로 우리 소스에다 가져다 두면은 우리 소스 코드 내용과 EX 가져온 오브젝트가 서로 통합되어서 우리 앱에 하나로 뭉쳐지게 됩니다. 자, 그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간단히 한번 살펴봤었죠. 앞으로의 앱에서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코드 스니펫 라이브러리도 추가적으로 해서 나중에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